네, 오후장 행운의 수익을 가져다줄 김도영의 럭키세븐, 주식명가 MTNW 김도형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시장입니다. 3% 내외로 지수가 좀 밀리고 있는 구간인데요. 이 안에서도 우리가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오전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조선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 등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선 대표주들 어제도 힘을 좀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부터 여기서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올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후장에 강한 건 에너지 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전력을 필두로 해서 또 에너지 섹터도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두 섹터에 대한 전략들 챙겨주시죠. 오늘 시장이 오후장 들어와서 더 낙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3%가 넘는 그런 하락, 그리고 하락 종목 수가 2,300개가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락은 어느 정도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축소되면서 그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됐다라고 하는 점과, 엔비디아 실적을 지금 앞두고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장은 빅테크, AI 산업에 대한 버블론이 확대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빅테크만 실적 개선이 나타나는 거에 대한 우려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과, 이번 글로벌 시장에 대한 조정은 시장 스스로에 대한 자정작용이 나타나면서 버블을 오히려 버블 쪽으로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고무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대부분의 섹터가 다 지금 하락 전환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 와중에 조선업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HD현대중공업, 그리고 HD현대미포의 상승에 힘입어서 한화오션까지 어느 정도 이제 그 시장 대비해서는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장중에 현대3호에서 상선에 대한 수주 공시를 통해서 LNG 운반선 두 척 7,412억에 대한 공시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구간에서의 조선업황은 수주 모멘텀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본다면,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에 대한 니즈가 향후 추가적으로 확대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조선 선가에 대한 니즈, 지속적인 가격 유리함이 그 시장에 잘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시장 전체적으로 좀 방향성이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조선업황 전반적인 상승보다는 HD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 쪽에 수급이 좀 쏠려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HD현대중공업을 좀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현대미포와에 대한 시너지, 합병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과, 동사는 이제 조선, 그리고 엔진, 그리고 현대미포를 합병하면서 중소형 LNG 선박까지 이제 다방면에 걸친 사업 구조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생기는 것이죠.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이고 있는데,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64만 원을 고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나타나기 전에 지금 한 오후 영업일 연속으로 양봉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 템포 쉬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지만, 전고점을 뚫는 그런 강도를 기대하면서 조선업황에서도 대형주 위주로에 대한 플레이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부터 좀 강했는데 오후장 들어와서 상승에 대한 탄력을 조금 더 확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지수 방어적인 역할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 한국전력을 필두로 한 소폭의 에너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움직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이 북미에 대한 전력망 시장을 공략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글로벌 확장 기대감을 확대하고 있었던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산업 전반적인 상승보다는 개별적인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과, 에너지 쇼트리지의 주력인 AI 산업의 지속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쪽 산업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실적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본다면, 20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20일 새벽에 발표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이제 가이던스의 주목도를 더욱더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죠. 한국전력이 상승폭을 좀 반납하면서 5만 2천 원까지 올라갔던 게 5만 원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추가 이슈가 나타났던 게 BHI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특히 10월 달 고점 그리고 11월 달에 55,000원 정도 수준에서부터 이제 조정폭을 확대했던 종목이 오늘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서 뉴스케일 파워와의 협력 기대감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 이를 통해서 북미 SMR 산업 확대에 따라서 직접적인 수혜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상승 매수가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따라서 오늘 상승하면서 45,000원을 돌파했던 가격을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소화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폭을 반납했지만 이쪽 산업도 그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 이후에 대한 움직임에 주목도를 높이자 이렇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니만큼 시장 대비해서 선전하고 있는 조선과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 전략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장에 우리가 좀 공략해볼 만한 종목, 오늘의 관심주 어떤 걸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신고가 돌파 이후에 한 템포 쉬고 있는 종목을 다시 한번 재추천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종목명은 파미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셋인 루빈 칩셋에 대한 니즈와 새롭게 주목도가 높아질 GB300에 대한 니즈, 지금 현재 두산전자가 CCL 부분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두산전자는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HVLP3 제품과 그리고 파미셀의 이제 저유전율 소재에 대한 것을 합쳐서 CCL을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적으로 보게 된다면 그 파미셀을 제가 10월 달에 다시 한번 추천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 신고가 돌파 이후에 오늘 시장의 흐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19,000원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구간은 우리가 매매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가속기 성장 고도화에 따라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좋은데 울산의 온산공장의 제3공장 신설 추진까지 감안한다면 두산전자가 필요한 이 물량에 대한 확대에 커버가 가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목표 가격을 우선적으로 2만 원 돌파 나오는 24,000원까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15,800원 잡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 공략주는 신고가 돌파 이후에 잠시 쉬어가고 있는 파미셀입니다. 목표 주가는 24,000원이고요. 손절가는 15,8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종목 AS 받아보겠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도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또 고민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14일에 재공략해 주셨던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어제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었죠. 오늘은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상향 조정해 주셨던 목표 주가가 16만 원인데 그대로 홀딩해도 괜찮을지 좀 궁금하고요. 6월에 주셨던 대덕전자 또 보겠습니다. 신고가 랠리 이후에 숨고르기에 들어가긴 했지만 아주 살짝 쉬어가는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될지 이 구간에서의 추가적인 전략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를 저번 주 금요일날 다시 한번 눌림목 공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라고 안내를 드렸고, 전일자 13만 4천원을 돌파하는 모습은 상당히 고무적이었죠. 오늘 시장 전반적인 조정이 나타나면서 이수페타시스가 조정에 대한 폭을 조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6% 정도 늘리고 있는데, 추가 상승이 나타나는, 한마디로 시장 전체 조정이 나오면서 단독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 그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세게 나타날 수가 있겠다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에 대한 조정은 5일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특히 SK하이닉스가 2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MLB 시장에 대한 추가 성장 모멘텀을 확인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16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14일 날 저번 주 금요일 날 매수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5일선과 11선에 대한 제 공략 포인트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전자의 상승폭이 계속해서 굉장히 시장 대비해서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월 27일 날 안내드렸던 대덕전자가 2만 원대에서 지금 52,800원, 그리고 현재는 59,900원 정도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대덕전자도 중간중간 조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11선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재상승에 대한 여력을 보여줄 가능성, 특히 FCBGA 및 기판 산업에 대한 추가 성장 모멘텀이 올해에 이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한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소페타시스는 눌림목을 오히려 공략해볼 구간이다라고 얘기 주셨어요. 여전히 목표 주가 16만 원 보면서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덕전자도 목표 주가를 달성했는데요. 여기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종목에 대한 AS까지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김도형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